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 평경 산책거리로 돌아온 예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짜잔! 집에 관한 책을 가져왔어요. 내가 좋은 집에 살면 좋겠어. 일다에서 엮은 책인데요. 12명의 여성들의 살아가는 공간, 집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엮은 책이에요. 이 책은, 예따에 주문하시는 분들이 또 여성주의 관련한 책들을 이렇게 이제 읽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한 권 한 권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책이길래 그러지? 하면서 이제 한번 또 살펴봤다가, 홀딱 반한 책입니다. 일단 뒷표지로 가보면, 이 안에 이제 12분의 이야기, 토막토막을 이제 끌어와서 이제 문장들을, 넣기도 했는데, 그 큰 카테고리를 이루는 카피를 이렇게 잡았어요. 투기와 불안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집 하면 아파트 생각나시잖아요? 부동산? 뭐 이런 거 생각나고. 나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12가지 재미있는 집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여기에 이제 나온 여성들은 일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보통 정상가족 뭐 이런 이야기로 일컬어지는 그런 가정과는 조금 다른, 분들이, 나왔어요. 일단 여기에 어떤 분들이 글을 썼는지 한번 지은이 소개들을 한번 해볼게요. 12분이나 돼가지고 꽤 긴데 이런 사람들은 집 얘기를 어떻게 할까? 되게 일단 그 지은이들, 글쓴이들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또 뿜뿜해가지고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은이 첫 번째, 시선.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언젠가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식물을 공부하고 있다. 인생 목표는 사랑과 코미디를 테마로 살기이고 특별히 다정함을 믿는다. 두 번째 저자 낭미. 에세이를 쓰고 기록 작업을 한다. 여성으로 살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경험과 생각을 글로 쓰고 있다. 한부모로 살게 된 뒤에는 결혼제도 밖에서 아이와 함께 새롭고 온전한 집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세 번째 라일락. 예술 창작 활동가이자 요가 안내자, 숲과 예술과 영성을 사랑한다.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여성 청소년의 안전한 임신 중절을 요구하는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공조로 걸 페미니즘이 있다. 에디. 트랜스젠더라는 타이틀을 이름보다 더 많이 듣고 사는 사람. 딱히 나쁘진 않지만 괄호해놓고요. 앞으로 마주할 40대에는 성별 정체성이 삶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기를 바란다. 87년생 ENTJ 애니어그램 7번 똑순이. 그리고 황주. 집을 이고매고 다니는 작가. 브런치 여행 매거진 브릭스를 운영 중이고 독립 구독 매거진을 통해 환경 르포소설 페트병의 유랑을 연재했다. 요즘은 제주도에서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일하며 글쓰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정인, 만화가, 어린이책 디자이너. 만화 기분이 없는 기분과 비밀을 말할 시간을 쓰고 그렸다. 기분이 없는 기분은 또 소개도 시켜드렸었죠. 진성선, 장애 여성 공감 활동가이다. 극단 춤추는 허리에서 기획, 무대 감독, 배우를 맡기도 한다. 문화예술운동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힘을 믿으며 동료들과 일상을 지켜간다. 매일 조금씩 실패를 연습해간다. 글쓴이들의 자기 소개들이 아주 그냥 확 눈에 가죠. 이충열, 여성주의 현대미술가, 페미니즘과 미술, 몸을 결합한 창작과 기획, 전시와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반려견 에키, 라라, 둥둥이, 깜찌찌의 보호자 덕분에 자주 반성하고 자주 행복하다. 길날, 농사 짓는다. 나무와 안개, 시와 바다를 좋아한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여성 선봉장 이야기 등을 담은 청소년 도서 1894 석대들을 함께 썼다. 박모구, 26해 동안 조현병과 함께 살고 있다. 아픈 몸 동료들을 만나고 글을 써가면서 조현은 현을 고르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라고 다시 이름 붙이게 됐다. 연극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에 배우로 참여했고 공저로 질병과 함께 주문을 썼다. 홍혜은, 함께 더 잘 살기 위해 관점부터 바꾸고 싶은 페미니스트 기획자, 저술가. 뭐든 혼자서는 힘들지만 같이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여러 공동체에 참여하고 필요한 공동체는 만들어간다. 비혼지향 생활 공동체 공덕동 하우스에 판을 깔았다.
임경지,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이웃기웃 청년주거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지냈다. 주거운동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원룸상식 사전을 집필했다. 대학원에서 주택과 도시정책을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 12분의 이야기를 엮은 1단은요. 2003년 5월 1일 창간한 인터넷 신문이다. 상업 광고 없이 독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독립 미디어로서 여성과 소수자의 시선으로 사회 곳곳을 비추며 저널리즘의 지평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저널리스트, 작가, 칼럼니스트를 발굴하며 함께 성장하는 데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처음 딱 열었을 때부터 참 계속 읽고 싶어졌어요. 12분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300쪽이 안 되고요.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사진으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글이 굉장히 참 다양한 시선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퀴어인 여성들도 또 등장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해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우리가 한부모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양육하는 엄마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장애의 몸을 갖고 있는 여성의 이야기도 있고, 서울에서 이주해가지고 제주에서 또 살아가는 예술가의 이야기들도 있고, 정말 이제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참, 집이 참 그럴 수 있는 공간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마음이 되게 다양한 시선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소년인데 혼자 이제 독립을 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목은 딸의 방을 벗어나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집, 뭐 가정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스위트홈 뭐 이렇게 아마 스위트홈도 약간 그런 역설을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따뜻하고 온화하고 막 좋은 것들이 막 넘쳐날 것 같은 그런 환상이나 그런 관념을 갖고 있지만, 과연 집이란 그런 공간이었을까? 가족이란 그런 관계 맺음이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여실하게 와장창창 깨주기도 하는 그런 글이 또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굉장히 억압을 받은 청소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너무 잘 담고 있는 글이어서 이 글도 되게 좋았어요. 한 토막만 딱 소개를 해드리면 이래요. 헤아리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고자 하는 이유는 여전히 많은 청소년에게 집은 자유를 앗아가는 공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집이 자유를 앗아가는 공간이라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내가 부당함 속에서 부서지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발화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과 마음 한 조각이 항상 내 곁에 머무르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내가 부서져 버렸다고 믿는 순간에도 그 아래로 흐르는 젖줄 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자기답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에서 숨을 쉬며 살 수 있도록 나의 사랑을 보낸다 라는 친구의 글도 되게 좋았었고, 뭔가 이제 퀴어여서 이태원이 굉장히 안전한 동네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어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위협을 느낄 만한 공간까지는 아닌 그런 곳에서 약간의 안정을 받게 된 에디의 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에디의 동네라는 주제로 쓴 글에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집이 낡고 언덕이 많아서 불편하기도 했고 잠깐 다른 동네에서 살았던 적도 있지만 이런 이유들이 다시 이태원, 우리 동네로 다시 오게끔 만든다. 우리 동네라는 말이 되게 오랜만에 닿았었어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별로 이상하게 보지 않고 저런 애들이 여기에 있어 라고 그저 인정하는 느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있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이상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공존해 있는 동네. 25 이후의 내 삶이 이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이런 말들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런 에디가 바라는 것은 집 앞에 꽃을 심을 수 있는 정원이 있다면 거기에 책상 하나 깔고 앉아 이웃사촌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싶다. 편안하게 인사하고 맛있는 반찬 남으면 나눠주고, 혹시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이웃해 살고 싶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엔 어려운 걸까? 퀴어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저 동네 사람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내게도 있으면 좋겠다. 점점점점 얘기하면서 우리가 동네, 집, 마을을 상상을 할 때, 이제 너무나도 많이 이런 것들을 그냥 건너뛰고 사는 건 아닐까? 우리 사실은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것일 텐데, 어느 순간인가는 집이 그냥 재산이 되고, 뭐, 막 이렇게 집값이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세계에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밀려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거나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분이 없는 기분을 쓴 이제 구정인 작가의 글을 보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더 이상 계약 연장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이제 제주도에 잠깐 이제 가 있는 동안 듣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제주도에서 살아보기로 결정을 하고, 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야, 그래도 집은 한 채 사는 게 좋아. 아파트는 어쨌든 오르니까, 무조건 이제 사. 뭐 웬만하면 영끌 해가지고 사. 뭐 이런 이제 참견, 뭐 조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서울에서의 집을 이제 떠나서도 이제 그 집이 얼마가 됐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그때 정말 무리해서라도 내가 집을 샀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냥 보통은 이제, 아깝다. 그때 샀어야 되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랬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이자와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살았을 거고, 우울증은 더 심해졌을 것이고, 막 치킨 한 마리 시키는데도 계속 이걸 먹을 수 있나 없나를 고민했을 것이고, 이랬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노예화 시키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할까? 집에 쪼들리게 만드는 것이겠구나.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곳에 살 수 없어. 그렇게 살 수 없어. 라는 것들. 죽어라 일해야 너 대출금 평생 갚아야지. 뭐 이렇게 뭔가 옥죄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을 텐데, 정말 우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건가? 더 좋은 삶은 없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해준 그런 책이어서 고마웠어요. 마지막에 나가면서는 베룩스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끝을 내는데, 이 부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줘서 옮겨 드릴게요. 현실에서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기만의 방과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베룩스의 30년 전 글이 떠오른다. 그는 가난과 억압에서 벗어나 멀리 떠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때로 가정이란 어느 곳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극도의 소외와 소원함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집은 더 이상 단순히 하나의 장소가 아니다. 집은 수많은 곳에 있다. 가정은 다양하고도 계속 변화하는 시각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장소이자 우리가 현실을 보는 새로운 방식, 즉 차이의 개척지를 발견하는 장소다. 라고 하면서 91년도에 나온 집 저항의 장소라는 베룩스의 책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자기다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어떤 공동체로서의 삶을 같이 잘 누리고 살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이 부동산, 집값 뭐 이런 것들로 그냥 쫙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이 시대에 다르게 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소수자들의 이야기, 여성 소수자, 다양한 여성 소수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동네는 이래야 되지 않는가? 라는 뭔가 주장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썼을 뿐인데 그것을 엮어서 딱 책이 되는 순간 그런 물음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좋은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닌가? 좋은 집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닐까? 많은 여러 가지 스스로가 모델이 되기 위한 적은 없지만 이런 삶도 괜찮은 것 같아. 나도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마음을 전해주는 책이어서 참 감사하게 읽은 것 같아요. 열심히 팔아야겠어요. 네, 읽어보세요.